헐리우드 파업 이슈로 개봉 예정 중인 대작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개봉 예정이었던 듄 파트 2 역시 24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듄의 개봉만을 기다리던 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듄의 메이킹 비하인드입니다. 폴 아트레이디스의 배역을 찾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당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개봉하면서 티모시는 곧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그가 폴의 완벽한 배역임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후보 명단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15살처럼 보이면서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성년의 성숙함도 갖추고 있었죠. 성숙한 영혼을 지닌 10대 소년의 폴 아트레이디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제클린 웨스트가 밤 모건과 함께 의상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제클린은 SF가 아니라 역사극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드니는 의상에도 리얼리즘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랬습니다. 듄의 의상들은 SF적인 미래적인 복색들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듄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이어가는 인류라는 테마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칼라단의 해양세계 장면은 노르웨이의 스타드반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사막 장면 대부분은 중동의 요르단, 아부다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트레이디스가의 행성은 아주 안락한 행성입니다. 칼라단의 아트레이디스 성의 디자인은 벌집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육각의 패턴을 이룹니다. 자연과 화합하려는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적합했다고 하죠. 베네제서리트 우주선은 다산의 상징으로 달걀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베네제서리트 교단과 그들의 선택적인 교배 프로그램에 착안해 만들어졌다고 하죠. 전투 코디네이터 로저 위안은 필리핀 무술 에스크리마를 기반으로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전투 스타일을 고안했습니다. The Atreides system are based on Akali and a specific style of Akali. 무기를 든 손과 빈 손을 동시에 전투에 사용합니다. 아트레이디스의 정교한 무기는 이 가문이 얼마나 세련된 집안인지 보여줍니다. 검의 손잡이 부분에 기술적 장치가 보이는데요. 칼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처럼 늦춰주는 전기장치라고 합니다. I have you. 듄의 세계는 방어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전자기 장치를 발생시켜 빠르게 접근하는 외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이 방어막에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검술이 필요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휘두르는 전통적인 방식과 반대로 느린 공격으로 방어막을 뚫고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The slow blade penetrates the shield. GAD 프레임은 하코넨 가문의 본거지입니다. 하코넨 가문은 우주 전역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덩어리 가문인데 그들의 지도자 블래디미르 하코넨 남작은 레토 아트레이디스와 정반대로 잔혹한 지도자입니다. 하코넨 가문의 철권 통치와 부에 대한 집착은 GAD 프레임을 황폐화시키고 이곳은 생물 다양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북부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습니다. 캐나다 북부는 광물채굴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오일샌드를 파내는 곳입니다. GAD 프레임에서는 이미 파괴된 땅의 구조물들을 빽빽히 채워넣어서 인공적인 건물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감독은 처음부터 하코넨 사람들이 햇빛이나 적절한 양분을 접할 수 없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GAD 프라임의 주인들은 창백한 피부, 어두운 눈, 채모가 전혀 없는 몸을 지녔습니다. 무모증 같은 거. 그쵸, 무모증. 응? 완전 백대가리. 따라서 하코넨 가문의 인물들은 백대가리, 아니 대머리에 눈썹을 가리는 패치를 붙이고 사악한 외모를 풍겨야 했습니다. Take everything we built and give it to that Duke! 하코넨 병사의 투구는 곤충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하코넨의 병기는 아트레이디스의 그것과는 다르게 투박하고 육중합니다. 사악하고 악명 높은 하코넨 남장 역으로 고려된 인물은 스텔란 스카스가드 딱 한 명이었습니다. 소설에서 남작은 자기 몸무게도 지탱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반중력 장치를 사용하여 몸을 움직이는데 화면으로 이를 옮기면 자칫하게 코믹하게 보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남작의 모습을 화면에 재현하기 위해 남작의 체형부터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의 커츠 대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지도록 접근했습니다. 검은 실크 때문에 얼굴만 대조되어 몸은 사라져버리죠. 남작의 보형물 제작은 분장팀 작업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분장 작업을 위해 스텔라는 7시간가량을 가만히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분장팀은 여러 벌의 전신 보형물을 제작했어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날 때마다 보형물에서 배우를 빼낼 때 어쩔 수 없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황제 엘리트 군대 사다우카는 훈련된 살인기계이며 재산처럼 관리됩니다. 제국의 행성 감옥 살룬더 세쿤더스에서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훈련을 통해 사다우카로 거듭나기도 하는데요. 이마에 1년 번호를 넣어 이들이 제국에 철저히 통제하에 있음을 표시해줍니다. 사다우카의 제복은 우주복과 갑주가 섞인 형태라서 우주선에서 공격 태세를 갖춘 채 곧바로 지상으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사다우카의 검은 일본 닌자의 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다우카의 전투 방식은 단숨에 숨을 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다우카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봉건 일본의 사무라이와 바이킹 정신의 혼합이라고 했습니다. 한스 짐머는 듄의 작업을 위해 크리스토퍼 놀란과의 작업을 거절해야만 했죠. 그는 풍경 소리를 악보에 적용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유타 사막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스 짐머는 수세기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악기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의 고민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바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There's a strength, there's a force that hits you. 듄의 상징적인 크리처 모래벌레는 타행성의 사람들은 위협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지만 프레맨들은 샤이 훌루드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합니다. 처음 스케치에서 모래벌레는 고래나 상어 같은 바다 생물의 모습과 흡사했었다고 합니다. 가죽이 두껍고 실제 모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생물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하죠. 피부의 질감, 입이 열리는 방식, 모래 속에서 먹이를 먹는 시스템까지 선사시대처럼 보이는 완벽한 모양을 디자인하고 찾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모래벌레 입속의 뾰족한 이빨들이 고래수염 같은 필터로 모래를 걸러 먹이를 찾아내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먹는 방식이 결정되자 그동안의 모든 아이디어가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프레맨들은 깊은 사막에서 살고 있으며 절망적으로 건조한 기후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규칙과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The Fremen make these? Instill suits and sand compactors and all kinds of ingenious things. 이 토착민들은 80년 동안 하코넨의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몸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특수 제작된 수트를 입는데 Still suit is a high efficiency filtration system. It cools the body and recycles the water lost to sweat. 수트의 디자인은 프레맨들의 정신에 맞게 성별의 차이 없이 모두 똑같아 보이도록 했습니다. 수트를 입은 뒤에는 인물들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갖가지 물건들과 스카프, 짧은 망토 등을 덧붙여 개인들을 구별했습니다. 영화에서 프레맨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차콥사어라고 합니다. 이 언어가 진짜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 언어학자 데이비드 제이 피터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게임,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다크월드 등 여러 작품들에서 가상의 언어를 고안해낸 인물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프레맨들과 함께 걷는 폴과 제시카는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모래벌레를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프레맨이 벌레 위에 올라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편에서 폴이 벌레 등에 올라타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감독은 이 강렬하고 독특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를 끝맺고 싶었다고 합니다. 듄은 결국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하여 10개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한스 짐머의 최우수 음악상을 포함하여 6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듄의 메이킹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무료로 채널에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